밀리테크학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전장에서 전차 5대와 전차 3대가 싸우면 최종적으로 몇 대의 전차가 살아남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항공공학자인 프레데릭 윌리엄 란체스터가 세계대전의 공중전 결과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원리.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호 간의 성능이 같을 경우 다수가 소수를 쉽게 이길 수 있으면서 그 피해도 훨씬 적다는 것이다.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전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쪽은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통제나 변칙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 세력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지형지물이나 보급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없거나 동등하다고 가정해야 한다. 만일 한쪽이 험준한 지형의 혜택을 받거나 보급 상황이 좋거나 혹은 공성전 같은 상황이면 란체스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진다. 제1법칙, 선형법칙. 개별전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 백병전처럼 1대1의 대결만 성립할 경우 공격력은 무기의 질 곱하기 무기의 숫자가 된다. 따라서 N만큼의 전력을 보유한 A와 N만큼의 전력을 보유한 B가 전투를 펼치면 A위 생존자는 N-N명이며 B위 생존자는 0명이다. 예를 들면 선형법칙은 외길에서 전차들이 교전하면 양쪽이 같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전차가 아무리 많아도 1대1 전투를 해야 한다. A와 B의 수치상 비율이 10대 8일 때 제1법칙에서는 A에게 10빼기 8은 2가 남는다. 제2법칙, 제곱의 법칙, 총력전을 벌일 경우 서로의 전력에는 제곱의 차이가 있다. 바다와 같이 사방이 트여 있어서 협공이 가능하거나 활이나 총포 혹은 전투기 같은 발사형 무기를 쓴다면 화력의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원적인 전장이 형성되며 따라서 공격력은 무기의 질 곱하기 무기의 숫자의 제곱이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군 병력이 적군의 N배라면 적의 N배에 달하는 화력을 1, N 규모의 적 병력에 쏟아붓게 된다. 즉 병력 한 명에게 쏟아붓는 화력은 아군이 적군의 N이 제곱배가 된다. 이 상황에서 N만큼의 전력을 보유한 A와 N만큼의 전력을 보유한 B가 전투를 펼치면 A위 생존자는 M제곱-N제곱의 제곱근입니다. B위 생존자는 0명입니다. 즉 1대1이 접전이 아닌 다대다의 회전에서는 양의 차이가 더 큰 무게로 다가오게 된다. A와 B의 수치상 비율이 10대 8일 때 제1법칙에서는 A에게 10-8은 2가 남는다. 하지만 제2법칙에서는 공격력이 10의 제곱 대 8의 제곱으로 벌어지고 A는 6을 보존한다. 넓은 곳에서 싸운다면 숫자가 많은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숫자가 적은 쪽이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제1법칙은 같은 성능의 전차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것을 반복한다면 양측은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제2법칙은 넓은 곳에서 숫자가 많은 쪽은 적은 쪽을 상대로 2대1 혹은 3대1 구도로 만들면서 교전을 하게 된다. 위의 제곱의 법칙에서 연두색의 전차 1대는 더 많은 노란색 전차를 상대해야 합니다.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면 소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나폴레옹도 대군에게 병법은 필요 없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처음부터 확실한 격차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대의 지휘관이 아무리 병법에 유능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하다는 뜻이다. 아니, 애초에 싸우는 그 순간에 아군을 상대적으로 대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병법이라고 부른다. 란체스터 법칙은 숫자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 총소리 한 번에 콩알 튀듯이 흩어지면 전투력은 판정 불가일 것이고 반대로 적진에 만인지적이 하나 끼어 있으면 우리 편이 숫자가 몇 명 많아 봐야시도 안 먹힐 것이 뻔하다. 그래서 무작정 인해 전술을 추종하는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적어도 훈련을 거치고 장비를 쥐어줘야 하고 그 훈련과 장비의 수준이 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사례 중 하나가 사거리의 차이다. 한쪽이 사거리가 긴 무기를 가지고 있고 따라잡히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기동력이 있으면 히트앤드런의 전술로 사거리가 짧은 상대 세력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결국엔 한쪽이 패배하게 된다. 일례로 조선수군의 수적 열세를 짊어진 이순신의 경우 판옥선과 외선의 성능 차이, 내구력 및 사거리 차이를 등에 업고 끊임없는 훈련 및 계속된 승리로 정예화를 달성했기에 엄청난 교환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시전하고 옥포 해전, 당포 해전 등 적을 유인한 뒤 포위 선멸하거나 한산도 대첩, 지형과 해류를 이용해 축차 투입을 강요하는 명량해전 등 여러 행동을 다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역량을 가진 아군 전투기 5대와 적군 전투기 5대가 붙었다고 해보자. 아군 전투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적의 전투기 2대를 분산시켜 따돌리고 우선 아군 전투기 5대와 적군 전투기 3대가 붙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 싸움에서 아군 전투기는 몇 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단순한 계산식으로 보면 아군 전투기 2대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란체스터의 법칙에 의하면 루트 m-n-는 5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m은 많은 수, n은 적은 수, 5는 살아남은 수. 쉽게 말하면 전력상 차이가 있는 양자가 전투를 벌인다면 원래 전력 차이의 제곱만큼 그 전력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 공식에 위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결국 루트 5제곱 마이너스 3제곱은 루트 16 결국 4대가 살아남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남은 적 전투기 2대와 아군 전투기 4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루트 4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약 3.4대가 살아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확률적인 결과이지만 이 공식대로라면 전력의 차이가 2배가 되면 아군 전투기는 거의 상하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보면 전략은 일종의 수 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이런 공식을 대입해본다면 조선수군의 판옥선은 배의 높이가 높고 여러 개의 대포를 장착할 수가 있어서 일본군의 배보다 2배 이상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러한 배로 좁은 길목에서 일본군보다 전투력이 2배가 높은 조선의 배가 일렬로 서서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면 적의 배가 200대라고 할지라도 전투하는 공간에는 적선이 동시에 10여 척밖에 오는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높은 에너지 투입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음식 전문점 같은 것이 이런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대형 음식점 같이 골고루 잘할 수는 없지만 한 음식 분야에 집중해서 한 가지 메뉴로 승부를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과 같다. 취업 때도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확실한 강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설프게 적당한 강점을 가진 사람들보다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